현장에서 피를 묻힌 채 과호흡을 하며 오열하던 그녀는 남편이 정체 모를 괴한에게 머리에 총을 맞았다며 비극적인 사고로 남편을 잃은 불쌍한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남편의 순수한 헌신 뒤에서 탐욕스러웠던 그녀에게는 최소 4명 이상의 불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진 뒤 남편을 악마처럼 묘사하며 동정심을 샀고 그들을 자신의 범행 도구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A lot of us for sex. She always told me that Robert was abusive to her. I don't know if she was trying to get me to feel sorry for her, and I just wasn't falling for it or whatever because I kept trying to get her to make the pussy. She did tell me that he was every day, around 4 to 5 o'clock. (2016년 9월 9일) 밤 10시 47분 텍사스주 로이스시티의 정막을 깨고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Okay, hello? Ma'am, are you there? 전화선 너머 여성의 목소리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당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적 드문 곳에서 누군가 총에 맞았다며 울먹였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바람에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더니 갑자기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찰은 911 시스템을 통해 즉시 그녀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고 포장조차 되지 않은 지늘길을 뚫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몸 곳곳에 피가 얼룩진 채 서 있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What's going on? My husband, he went to go help me. My Jeep is stuck in the back around the corner, and he's been shot in the head, please. Come here. Have a seat. Have a seat. Have a seat. Stay in here. Stay in here. 체이시 포인터는 자신의 남편이 신원 미상의 누군가에게 총을 맞았으며 범인이 여전히 숲속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그녀를 일단 순찰차에 태운 후 도로 아래쪽으로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울창한 숲속에서 차량 한 대가 발견되었고 차량 안에는 한 남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 치명적인 총상을 입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구급차에 올라탄 체이 씨는 다행히 가벼운 부상만 입었지만 온통 진흙투성이었고 극심한 충격 탓인지 여전히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Calm down. Breathe slow. So was anyone else out there with you? No, I was out there by myself. I didn't No. tell him Was it your husband? What's his name? Robert. 피해자의 신원은 체이 씨의 남편인 로버트 포인터로 밝혀졌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밥이라고 불렀습니다. 밥은 체격이 큰 편이었고 직업은 소방관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위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체구였지만 그를 알고 지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가 누구보다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달라스 유니버시티 파크 소방서에서 근무하며 간부급 자리까지 오른 인물로 지역사회에서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소방관이었습니다. 밥과 체이 씨 사이에는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밥에게는 체이 씨를 만나기 전 이미 19년 동안 함께한 첫 번째 아내 에이미와의 결혼 생활이 있었고 2명의 딸들도 있었습니다. 밥과 체이 씨는 2007년 12월경부터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밥은 여전히 에이미와 결혼한 상태였고 결국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밥의 딸 중 한 명이 알게 되면서 부부 사이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체이 씨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야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밥이 근무하는 소방서 주변을 서성이며 그의 근무 시간을 확인했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그가 자신을 의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끌어간 사람은 체이 씨였고 밥은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28일 당시 40세였던 밥은 자신보다 무려 18살 어린 체이 씨와 재혼합니다. 하지만 신혼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밥의 동료들은 이후 수사관들에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매우 불안정했고 갈등이 잦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체이 씨는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했고 물질적인 욕구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로버트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고가의 물건을 사달라는 내용이나 함께 여행을 가자는 요구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또한 체이 씨는 약 45kg을 감량하면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밥에 대한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불과 6일 전 밥과 채희 씨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멕시코 캔쿤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이 끝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밥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맙니다. 경찰관들이 채희 씨가 총격이 있었다고 진술한 장소로 향하던 중 가장 먼저 발견한 트럭은 밥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조등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지프차는 채희 씨의 차량이었으며 밥이 숨진 채 발견된 차량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장 인근의 진흙 웅덩이에서는 채희 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도망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그 때문에 911 신고 전화가 끊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밥의 시신을 조사한 결과 몸에서는 별다른 몸싸움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사라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채희 씨의 지갑과 밥의 휴대전화 역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밥은 근거리에서 산탄총의 머리를 맞아 숨진 것으로 보였지만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탄총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채희 씨는 극심한 충격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경찰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밤 딸이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부는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희 씨가 레스토랑으로 가기 위해 시골길을 운전하던 중 실수로 도로를 벗어나 그녀의 차가 진흙탕에 빠졌고 밥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밥이 그녀를 도우러 왔고 그가 지프차에 타자마자 갑자기 어디선가 한 남자가 총을 들고 나타나 남편에게 쐈다고 그녀는 진술했습니다. Sitting right at the back of it, and I went to go get, and I heard a shot, and the Jeep started rolling, and I didn't see anything, and I saw a shadow. That's all I saw. Is he okay? That's my husband's blood. Just breathe for me, okay? That's my husband's blood. Just breathe for me. 그 후 순찰차에 올라탄 채희 씨는 경찰에게 자신의 부부관계 상황에 대해서도 자진해서 털어놓았습니다. We don't spend a lot of time together. We can only see each other for a couple of days Right. because we just Argue. yes, but it's because we don't spend a whole lot of time together because of his shifts. 심지어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밥은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딸을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Why would your husband be trying to take your daughter from you, though? Like, what reason did he Because give you? he knows that that's what's going to hurt me the most, and he knows that's what's going to make me stay. He's done it before.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불과 6일 전에도 멕시코로 여행을 다녀왔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멕시코에서 돌아온 후 상황은 다시 엉망이 되었고 채희 씨는 마이클 가르자라는 친구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전 부부는 잭 인 더 박스라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서 대화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We used to stop and get tacos at Jack in the Box when he'd come home late from work. And so I asked him if he wanted to meet me at Jack in the Box. 채희 씨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핸드폰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총성이 울렸을 때 범인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I was looking at my phone trying to call 911, and then when I looked up, there was nobody there. Okay. You probably think I'm crazy. No, I need to understand. I wasn't there. I need to understand what you saw, okay? And it's tall, and dark. That's all I could see. I didn't see any firearms. Are you and Michael Garza dating or anything like that? Do y'all have a relationship? Yes. Did y'all have a date? Was it date night? No. We just hung out. We had sex. Obviously. 채희 씨는 내연남인 마이클이 장거리 트럭 운전사라 오늘은 다른 지역에 있을 거라며 말을 심하게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눈앞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충격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눈에 비친 채희 씨의 모습은 단순히 충격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필요 이상으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묻지도 않은 정보까지 쏟아냈습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찰들은 종종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채희 씨는 진술을 하는 동안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과호흡 증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잠시 멈추고 대화가 끊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과호흡은 사라졌고 대신 말을 심하게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채희 씨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와 밥의 결혼 생활은 처음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Random bruises from Robert. He could just be home grabbing me. He's done this to me for 7 years. 그녀는 밥을 폭력적인 남편으로 묘사하며 자신이 오랫동안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채희 씨는 총에 맞아 쓰러진 밥에게 다가가 그의 몸을 만졌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피가 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확인한 혈흔의 형태는 단순히 피를 만져서 묻은 자국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의 옷과 몸에서 발견된 혈흔은 손으로 접촉하면서 옮겨진 흔적이라기보다 피가 강한 압력에 의해 공중으로 분사되며 튄 이른바 혈흔 비산의 형태에 더 가까웠습니다. 채희 씨는 총소리를 들었을 뿐 총격 장면 자체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 put the Jeep apart, and then I touched his face, and I yelled his name. And when I pulled my hand away, there was blood all over my hand. The streak right there on your arm is a blood splatter, okay? You see how it splatters up your arm? Yes, That is not from... I was not next to him. I was not next to him. When I touched him, I had blood running down my arm, and then I fell into a blood puddle. 하지만 그녀의 몸에서 발견된 혈흔의 형태는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남편 바로 곁에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You didn't see anybody standing there. No. I don't buy it. I think you're full of crap. I want you to tell me the truth. I want you to tell me who pulled the trigger. I don't was know. sure this table length distance away. Somebody taking a shotgun, pushing it right up against your husband's head. Boom. No. Boom. And you're telling me you see nothing? You see nothing. He had a camo gun, A camo gun. How big is this camo gun? like this big. When I ended up having sex while I was there, I see him kiss you. He said, "I'm gonna cut the lips off." I don't know if he did it. I don't know that. Who killed your husband? Who shot Robert? Can you say that louder for me, please? I did. 채희 씨의 말에 따르면 밥이 위험하고 폭력적인 인물이었기에 내연남 마이클이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마이클의 지시대로 밥을 인적 없는 곳으로 유인했고 기다리던 마이클이 매복 공격을 펼쳤다는 주장이었습니다. But I never asked him to kill him. And the plan to kill Robert was planned today. He had talked about it, yes. And then And what exactly did he say was the plan? he told me it was going to make it look like a robbery. I don't stop. Oh my God. He shot him. He pushed me down. He picked up my phone. He ended the call and he threw it down in front of me. And I was on my hands and knees in the mud. I believe that he's infatuated with you, obsessed with you. I don't know what all you've truly told him. I had talked about us, trying to live together, and I kept telling him I don't want to live with anybody. Okay. And when he told me he loved me, I kept telling him, I was like, that's a little soon.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밥은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채희 씨의 부모조차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Robert and I have been having problems again. And he said he's going to kick me out. And then he's going to take Addison from me again. I talked to Robert yesterday. I know. No. But he's still pushing me around. He's not pushing you around, Tracy. Mama, you don't live there. You're not going to yell at me, Tracy. I didn't want him to kill. I just wanted him to scare, Oh, no. You just wanted Michael Garza to scare Robert. stop You're hurting me. I didn't want him to do it. I just wanted him to scare him that he was quit doing this to me. I don't want to hear it anymore.
최희 씨는 살인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Friends call Robert Pointer a gentle giant, a big teddy bear. As a captain for the University Park Fire Department, he dedicated his life to saving others. Royce City Police say it was his wife, Chasey Pointer, and an accomplice who are responsible for Robert's shooting death Friday night. 신문 과정에서 상충되는 진술을 한 지 15시간 만에 최희 씨는 락월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마이클 가르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이 즉시 마이클의 집을 수색했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찾아간 가족들의 반응은 자기 아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리 없다며 내 아들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이틀 뒤인 9월 11일 마이클 가르자가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기 때문입니다. The police are actively investigating the murder of University Park Fire Captain Robert Pointer. His wife, Chasey Pointer, is charged with conspiracy to commit murder. Another man, Michael Garza, is charged with murder. 하지만 두 사람의 범행을 법정에서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사건 발생 한 달 뒤 한 농부가 들판에서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발견하면서 수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조사 결과 해당 총기는 마이클 가르자의 형제 소유였으며 실제로 마이클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건 당일 밤 범행 현장 인근에서 마이클의 휴대전화 위치 신호까지 포착되면서 수사망은 더욱 좁혀졌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려낸 사건의 윤곽은 이랬습니다. 최희 씨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마이클 가르자가 그녀의 말만 믿은 채 분노를 키워왔고 결국 최희 씨가 남편 밥을 한적한 시골길로 유인하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마이클은 최희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 역시 모두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최희 씨는 자신을 학대받는 불쌍한 아내로 묘사했고 마이클은 그런 그녀를 구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점점 사로잡혀 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마이클 가르자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그는 징역 9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최희 씨의 혐의는 단순한 살인 공모에서 살인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녀가 남편에게 학대를 받아온 불쌍한 아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희 씨가 마이클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을 뿐이며 실제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마이클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밥이 최희 씨를 학대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 메시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최희 씨는 단순히 마이클 한 사람만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이 살해되기 전까지 최희 씨에게는 마이클 외에도 3명의 내연남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중 한 명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집을 방문했다가 가족의 보안 카메라의 모습이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내연남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누구도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어. 나를 구해줄 영웅이 필요해. 누군가 그 사람을 혼내줬으면 좋겠어 라며 더욱 노골적인 암시를 던졌습니다. A lot of us for sex. She always told me that Robert was abusive to her. I don't know if she was trying to get me to feel sorry for her. And I just wasn't falling for it or whatever because I kept trying to get her to me to push me. She did tell me that he never would leave marks because he didn't want no trace. I'm telling you, man, this girl was good at what she did. I was every day, around 4 to 5 o'clock. 내연남들은 모두 최희 씨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점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희 씨는 여러 남성과 동시에 관계를 맺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남편인 밥을 악인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밥은 이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상담하며 이혼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결혼 생활을 끝낼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밥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식어버린 최희 씨 역시 이혼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전 작성한 혼전 합의서였습니다.
혼전 합의서 조항에 따르면 두 사람이 이혼할 경우 최 씨는 밥의 재산을 거의 분할받을 수 없었습니다. 위자료는커녕 경제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어떻게든 현재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최소한 이혼을 막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 당일 밤 밥은 최 씨와 관계를 회복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잭인 더 박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비극은 시작되었고 자신이 마지막 함정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최 씨 포인터가 남편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 포인터는 중범죄 살인 혐의가 인정되어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